클래식 주택에 있어서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처마 밑에 루바 형태로 하는 거, 그거 별로 제가 보았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31평의 방 사이즈들이 요 정도 사이즈니까요. 방 사이즈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다락방을 하나 넣자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최악의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로하스홈스 팀장입니다. 오늘은 충북 제천의 완공 현장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클래식 단층 주택을 가지고 왔습니다. 31평 단층 주택인데요. 오늘 현장은 외벽의 내구성을 더하기 위해서 스타코 대신 세라믹 사이딩으로 시공된 현장인 만큼 클래식 주택의 특징과 효과적인 건축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팁에 관한 그런 내용들 담아 볼 텐데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땅으로 올라오니까 땅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아기자기하게 조경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상당히 짜임새 있는 그런 형태이기도 하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잔디 관리를 그렇게 하절기에 할 정도로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이 아니다 보니까 앞쪽에 디딤석 형태의 판석으로 놓고 다 공구리로 그 가운데에도 사이사이에도 막 메꿔버려서 잔디가 보여지는 면은 불과 실제로 한 5, 6평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그렇지만 조경에 충분한 요소를 갖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변에 있는 나무들과 잘 어우러지는 만큼 여러분들도 반드시 잔디를 적당하게 짜임새 있게 구성해 보시면 상당히 이쁘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외장재를 살펴보면, 외장재는 일반적으로 클래식이다 라고 하면 스타코 베이스에 하단 3분의 1 정도는 파벽으로 시공을 하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클래식 주택이어도 스타코 대신 세라믹 사이딩을 전체로 다 시공하는 거 한번 눈여겨볼 만 하겠습니다. 유지관리 측면이 용이하고, 심지어는 공기 중에 있는 먼지가 조금 탔다 하더라도 물 세척이 가능할 정도로 유지관리가 용이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수도가이죠. 수도가도 반드시 제가 봤을 때는 설치를 하셔야 되는 요즘에는 중요한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수도가는 가급적이면 현장에 주차장에 가까운 곳에 한 군데, 또 이렇게 바비큐용으로 해서 실제로 야외에서 식사하시는 공간에 가까운 위치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만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층 주택의 단점이 자칫 너무 나지막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단층 주택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는 이 현장처럼 이렇게 1.5층 오픈 천장으로 설계를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야지만 집도 외관도 이쁘고 내부에서 봤을 때도 공간감이 훨씬 더 시원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이 집처럼 박공지붕, 그러니까 책을 뒤집어 엎어 놨을 때 모양이기도 하고, 그걸 이제 박공지붕이라고 합니다. 박공지붕의 장점은 대표적으로 단열이 조금 더 도움이 된다 하는 것들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왜 다른 지붕에 비해서 박공지붕이 단열이 되는 거 살펴봤더니, 박공지붕에는 가운데 삼각형 형태의 공기층이 있습니다. 공기층이 있다라는 것들은 아무래도 외부 공기가 유입이 되면 그쪽에서 한번 걸러서 외부로 들어올 수도 있고, 공기층 공간 자체가 외기하고 바로 접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단열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된다 하는 것들 눈여겨볼 만합니다. 여러 건축주분들이 처음 집을 지으시는 입장이시다 보니까 내가 단층 집을 지으면 2층에서 볼 수 있는 조망의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을 항상 가지고들 계시죠. 2층을 계획했다가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단층으로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쉬움을 완전히 떨쳐버리기 힘드시니까 나중에는 다락방을 하나 넣자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최악의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2층 집에 다락에 올라가서도 우리가 2층 집처럼
그렇게 시원하게 조망을 할 수 있는 형태를 찾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다락이 1층에 설치되어 있으면 계단이 필요하잖아요. 그 다락을 몇 번 이용하는 그 공간을 위해서 다락방은 다락방대로 제가 비싼 창고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비싸고, 그리고 공간도 1층에 항상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효과적인 건축과는 조금 무관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간혹 이제 손주들, 손녀들, 할아버지 할머니,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 가면 다락방이 제일 좋아요 라고 하는 그런 손주들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께는 제가 굳이 만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소 공간을 차지하더라도 손주들한테 주는 좋은 선물인 만큼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다락방을 위해서 상시 1층에 계단이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도 다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클래식 주택에 있어서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처마 밑에 루바 형태로 하는 거, 그거 별로 제가 보았을 때는 썩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되면 이게 나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보기 싫게 변색이 되는 형태이기도 하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집은 20-30년, 30-40년을 내다보고 짓는 만큼 썩 효과적인 느낌이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현장처럼 처마 밑에 있는 처마 소핏을 비롯해서 앞에 있는 페시아 부분까지도 이렇게 리얼 징크로 감아버리면, 리얼 징크로 다 전 집을 다 돌려버리면 비용은 조금 더 들 수가 있지만 실제로 반영구적이다 싶을 정도로 아주 내구성이 좋다 하는 것들 되게 눈여겨볼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처마 소피드니까요, 이렇게 징크로 되어 있는 형태에도 자세히 보시면 밑에 지금 외기가 들어가서 지붕 벤트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공기의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구멍이 다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마 소피스의 역할은 충실히 하고 있는 그런 또 부분도 참고하시면, 가급적 저는 또 루바 형태의 처마 소핏보다는 이렇게 징크 형태로 시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뒤에 있는 대지 경계와 평행하지 않게 하다 보니까 약간의 자투리 공간이 생겼는데, 그 자투리 공간에는 이렇게 5평 남짓되는 조립식 창고 형태로 대체함에 따라서 자투리 공간이지만 이 공간조차도 충분히 활용했다 하는 점, 여러분들도 토지에서 공간 기획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코스트코에 파는 조립식 창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조립식 창고도 상당히 이쁘게 나오죠. 그거는 조금 작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경량철골조의 조립식 창고로 대체하게 되는 경우인데, 실제로 여기 와서 현장을 보더라도 이게 육안으로 봐도 한 5평, 많게는 6평 정도로 느껴질 정도의 공간이거든요. 공사할 때 같이 할 수 있으면 생각보다 저렴하게 할 수도 있는 뿐만 아니라 되게 견고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창고인 만큼요, 좌우측을 선반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공간을 구획해서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 대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창고에 대해서 고민 중이신 분들 이 현장 한번 참고해 보셔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LPG를 난방 연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일러실이 필요 없고, 보일러 기계도 다용도실에 설치할 수 있지만 이 현장처럼 기름 보일러로 설치할 경우에는 이렇게 한 평 남짓 되는 보일러실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시골 같은 데 다니시면 집을 다 지어 놓고 이 보일러실 공간은 그렇게 중요치 않는 공간으로 여기셔서 달아맨다라는 그런 표현이 들 정도로 원래의 주택하고 조금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로 좀 보기 싫게 이렇게 다른 소재로 해서 마감을 해 놓고 뒤에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형태로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한 평 남짓 되니까 요즘 건축하실 때는 이렇게 기름 보일러를 선택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집하고 일체감 있게 보일러실 공간을 설계하실 때 반영해서 넣으시고, 또 보일러를 설치하는 한 평 남짓 되는 공간에 자투리 공간들은 수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아깝다라고 해서 달아매는 형태로는 하지 않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현관 사이즈 지금까지 많이 알려드리고 있죠. 이 현장은 현관 사이즈가 2000입니다. 그러면 벽체에 싱싱부터니까 1800인데 신발장을 제외하니까 1350 정도 나오니까요. 30평 초반의 단층집의 현관으로서는 괜찮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중문도 이렇게 3연동 도어의 초슬림 스타일이다 보니까요. 프레임 자체가 그렇게 투박해 보이지 않고 날씬하고 슬림한 느낌이어서 상당히 세련된 느낌이죠. 가운데 부분에 글라스를 어떻게 하고 격자를 어떻게 하고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을 들어와서 우측으로 꺾어지시면 바로 안방 공간인데요. 붙박이장 형태를 안방에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이쪽에 이제 침대가 놓여질 그런 위치입니다. 이쪽 벽체 하단 부분은 편백나무 형태의 템바보드를 포인트로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제 편백에 따른 그런 건강한 측면을 감안해서 인테리어적으로도 좀 따뜻하면서도 온화한 느낌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이게 이제 안방 화장실을 가기 위한 앞쪽에 전실이 될 텐데요. 이쪽은 이제 가구로 해서 짜놓을 예정입니다. 오시면 이 현장의 건축주께서는 욕조를 설치하시고 이렇게 안전바까지도 설치하셔서 욕실에서 가끔 이렇게 뜨거운 물에 앉아 계시다가 한 번씩 일어나실 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살짝 어지러움증도 생길 수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서도 이렇게 안전바 설치하는 거 한 번 더 검토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욕실의 타일은 포인트 타일의 개념보다는 바닥 타일부터 해서 욕실 전체 벽체의 타일을 한 가지 형태로 이용하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요. 공간적으로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을 들어와서 왼쪽으로 틀어서 들어오시니까 바로 이렇게 거실이 넓게 펼쳐지면서 또 같이 통으로 되어 있는 주방 공간을 같이 마주하게 됩니다. 거실은 단층 주택이지만 디자인상으로 1.5층 오픈 천장을 해서 조금 외관상의 중후함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공간적으로 확 트여 있던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다 하는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트월 개념이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많은 중요성을 인테리어적으로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 하는 점 제가 몇 번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 댁은 아트월에 있어서 이렇게 편백나무 형태의 템바보드, 이게 그냥 일반적인 형태의 루바로 시공이 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하면 상당히 옹이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거뭇거뭇하게 보기 싫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렇게 템바보드 형태로 나오는 우드 재질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부분들의 포인트용으로도 너무 중요하게 쓰여지기도 하고요. 화이트 계열 그런 부분들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께는 이렇게 온화하면서도 따스한 느낌을 주는 이런 템바보드, 건강 측면을 고려한 편백형 템바보드, 여러분들도 한번 공간에 적용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재는 동아자연마루에서 나오는 강마루 재질로 되어 있는 타일 마루입니다. 패턴 자체가 크기가 조금씩 틀리긴 하는데요. 요즘에는 일반적인 형태의 강화마루나 강마루처럼 약간 올드한 느낌보다는 요즘 타일 스타일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재질은 강마루지만 실제로 타일처럼 느껴지는 이런 형태도 바닥재로 많이 적용하고 있는 만큼 좋은 제품들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도 한번 선별해서 적용해 보시는 거 참 필요해 보입니다. 이 댁은 앞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31평형 단층 주택이지만 거실 공간, 주방 공간을 합쳐 놓은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40평 중후반대의 1층 공간으로 느껴질 만큼 상당히 공간이 좋습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도 가운데 벽체를 없애버리는 거 한번 충분히 고려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현장은 31평 단층형의 클래식 주택인데 방을 2개만 넣습니다. 제가 공식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방 2개, 화장실 2개의 단층 주택은 30평으로 계획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듯 하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인 단층 주택에서는 33평,
또 여유가 조금 있으시다라고 하면 35평으로 설계해 보시면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댁은 31평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간을 시원시원하게 쓰기 위해서 방 2개, 화장실 2개만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공간이나 다른 공간들이 다른 30평 정도의 현장보다 살짝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요. 한번 화장실도 한번 구경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공용 화장실인데요. 공용 화장실도 안방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타일을 딱 한 가지로 적용해서 바닥 타일부터 해서 벽체 타일로 다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공됐다 하는 게 특징이고요. 안방 화장실은 욕조를 넣은 데 비해서 공용 화장실은 굳이 욕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파티션으로 했다 하는 것들도 한번 살펴볼 만하고요. 또 실제로 공간 자체가 일반적인 화장실에 비해서 미세하게 살짝 크다라는, 또 살짝 여유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어서 이런 정도의 공간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하겠습니다. 여기는 방 2의 공간입니다. 방 2의 공간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평 단층이다 보니까 방 2의 공간에도 공간감이 상당히 느껴질 만큼 좋습니다.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공간이 남는 정도로 상당히 시원한 느낌이네요. 31평의 방 사이즈들이 이 정도 사이즈니까요. 방 사이즈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은 31평 클래식 단층 주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최근 트렌드를 감안해서 모던 스타일이 월등히 더 많긴 하지만 아직도 클래식 주택에 따른 수요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른 디자인의 선택에 있어서는 건축주들이 취향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트렌드를 그렇게 감안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용적인 집 짓기를 위해서 이렇게 클래식으로 계획해 보시는 것들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